B고 예,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n보다 n이 크면 왼쪽으로 가요. 왼쪽에 외무점이 있어요. 여기 Q점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 이게 m인 거고 이게 n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 M은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얘는 뭐예요? 각각을 한 거에 2로 나눈 거예요. 평균값을 쓰면 돼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으로 한다. 좌표평면에서 세 점 A는 x1, y1, B는 x2, y2, C는 x3, y3예요. 이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각 여기를 x1, y1, x2, y2, x3, y3예요. 그럼 각각을 다 더하고 그 값이 이게 되는 거예요. G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마이너스 y3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게중심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게 항상 꼭지점에서 B가 2대1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각 삼각형들의 6개의 삼각형들의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비법 노트 좌표평면에서 세 점 A x1, y1, B, x2, y2, C, x3, y3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세변 ABC, AB 또는 BC, CA를 각각 M대N으로 내분한 점을 지금 내분점들의 PQR이라고 하면 저희 내분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PQR M대N으로 그랬을 때 풀이 과정은 생략하고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X좌표는 3분의 X1 플러스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 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분한 거나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와 같은 원리로 각 편을 M/N 으로 외분하는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외분점, 좀 전에 내분점을 봤는데 외분점의 무게중심도 본래 ABC의 무게중심과 같다 이거예요. 개념 42.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y는 y1는 m 가로 열고 x-x1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표준형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 유능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기울기가 m으로 바뀌고 n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점과 기울기를 주었을 때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과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알면 어떻게 해요? 기울기잖아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예요. 그냥 기울기를 주어진 거 같은 거예요. 뭐가 같지 않을 때? x2, y2가 같지 않을 때. 만약 x2, y2가 같다면 여기 x1이나 x2가 다 같다면 이 직선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때는 그냥 x는 뭐 x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함수도 아니고 그냥 방정식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을 때 이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하는 방정식 꾸릴 때는 여기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2이다 이런 꼴로 바로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절편을 주어줄 땐 반드시 그렇게 하면 돼. x절편은 y가 0일 때고 y절편은 x가 0일 때죠. 참고로 기울기 m이 직선이 x축의 양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세타 나왔어요. 각이 나왔어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함수 배울 때 이 탄젠트가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분과 같은 거니까 이거의 세타가 바로 탄젠트,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를 넘어가 생각해보면 탄젠트 세타 할 때 30도일 때는 얼마였어요? 30도, 45도, 60도. 얘는 뭐야? 3분의 루트 3이었어요. 그 다음에 1이었고 얘는 뭐야? 루트 3이었어요. 이 탄젠트 나왔을 때 이 특수가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개념 43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 A, B, C, D가 다 곱했을 때 0이 아니에요. 그냥 0이 되면 안 되겠죠? 다시도 이게 0이 아니에요. 위치관계 y는 mx 플러스 n이고 y는 m-x 플러스 n-다. 이거는 뭐예요? 표준형일 때 표준형. 얘는 일반형인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기울기가 같지는 않으면 돼요. 기울기. 일반형일 때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이때는 기울기가 뭘로 결정하냐면 x좌표에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가 결정해요. 그래서 b를 따지면 되는데 이 a-분의 a-분의 a, b-분의 b가 같지 않으면 돼요. 이게 기울기가 같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평행하다. 그럼 해가 없다는 거예요. 평행할 때는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고 y절표는 같지 않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울기는 같고 y절표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치한다. 직선 위에 또 직선이 있는 거죠.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다.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수직이다. 수직일 때는 뭐예요? 얘가 수직이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을 수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90도라는 거잖아요. 90도. 90도라는 거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때 일반형일 때는 아까 기울기는 뭐예요?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가 같다라고 그걸 의해서 기울기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a 플러스 b 는 0이다. 그것들의 각 개수들의 앞에서는 나눴는데 곱이 0과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두 직선이 수직인 거예요. 비밀노트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인 방정식. 수직인 조건. 기울기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게 먼저 전제되고요. 이등분선의 조건. 중점인 거예요. 중점. 이등분선. 여기 그림 있잖아요. 일단은 수직이고 두 선분이 수직 이등분했으니까 이 길이가 같던 거예요. 개념 44.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요거를 여기다 쓰고 이건 뭐야? k에 대한 하나의 개수를 만든 거예요. 식을.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니까 이 k에 대한 거니까 얘가 는 0일 때고 이게 는 0일 때 꼴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 k는 실수이다.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각각 이렇게 0이 된 거예요. 동시에 만족함으로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이런 꼴로 만들면 안 되고 비법 노트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을 만들고 두 직선이 각각 항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00이다.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얘는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직선 요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각각 여기 K 앞에다 쓰고 L 앞에다 놓고 이렇게 이론꼴로 만들어야 된다. 원의 방정식도 일반형과 표준형을 잘 살펴봐야 돼요. 개념 46번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중점이 있으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반지름을 r인 원의 방정식. 표준형은 이렇게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a 가로 닫고 제곱 플러스 y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b 가로 닫고 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 있을 때 중점이 a, b인 거예요. 중심이. 그리고 반지름 뭐예요? r인 거야. r. 이런 원의 방정식 일반형은 완전제곱꼴이 아닌 이능꼴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때 우리가 완전제곱꼴 하기 하는 과정이 우리가 복잡하니까 바로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완전제곱을 때 a의 2제곱하고 a를 이렇게 각 개수에다 이렇게 2를 나누니까 이게 바로 꼭지점이 나오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x 플러스 2분의 a 가로 닫고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 가로 닫고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는 거예요. 얘 자체로는 지금 반지름 아니에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지 반지름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할 때, 왜냐면 이게 허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중점의 좌표는 요것들이 가로에서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씌운 거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일반형일 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얘 반지름은 뭐예요? 애우면 편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인 거예요. 참고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0이면 반지름이 0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0이면 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로 나타낸다. 0보다 작다이면 음수잖아 이게.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반지름이 0 나오면은 원이 음수가 나오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비법부터 좌표축에서 접하는 원의 방정식. 원에 접하는 좌표축.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x축, y축 모두 접할 때. 얘는 지금 x축에 접할 때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x축에 접했다니까 곧 y 중점이 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b잖아. b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 y축에 접할 때는 반대로
x 이 y축에 접하면 이런 꼴이 되죠. 이렇게 되면 뭐야? 이 x값이 반지름 되는 거예요. 여기 a가 원점에 대칭한다면 다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반지름도 같고. 그래서 요 경우 잘 암기하고 있으면 되죠. 48번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원 ax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그래서 직선 y는 mx 플러스 n에서 2차 방정식 이거 완전제곱꼴 지금 만들었어요. 판별식 t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가 반지름 R로 놓고 거리를 D로 놓은 거예요. 지금 위치관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지금 원과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요 D가 R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D보다 R이 크다. 반지름이 더 커요. 접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뭐예요? 여기 정하니까 얘 때는 D와 R이 같아요. 그리고 판별식 T는 0과 같다. 같다. D와 R은 같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뭐가 R보다 D가 더 크게 되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원점은 0,0이고요. 판별식은 안 만나니까 0보다 작다. 개념 49 원의 접선의 방정식. 원 위에 접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x1, y1으로 놓은 거예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기울기가 m이다. 이럴 때는 공식 y는 mx 플러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다음에 원점을 갖고 원 위에 x1, y1이 있을 때 접점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이다.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비법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러한 0,0에서 지금 평행 이게 평행이동 된 거예요. 접하고 기울기가 이거인 접선의 방정식. 그 평행이동했으니까 아까는 이 원점이 중심이 0,0이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A, B로 평행이동 된 거예요. 그래서 이 x에다가 x 대신에 x-a를 집어넣어야 되고 y 대신에 y-b를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y 대신 a 들어가고 x 대신 a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식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얘도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0,0에서 지금 똑같이 지금 이렇게 중심이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다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음에 개념 50번입니다. 공통 접선의 길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r, r'. r이 r'보다 크다일 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공통 외접원의 길이 요 그림 한번 참조하고요. 요 지금 d가 R 아래 값보다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외접선의 길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
이럴 때는 얘는 내접일 때는 더하고 외접일 때는 빼고, 이게 공통 외접인 거예요. 외접선. 외접선의 길이 구할 때는 요거,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요 안쪽인데 얘는 빼줘야 돼요. 아니, R과 R을 서로 여기가 같아지니까 R과 R-와 R을 더한 거예요. 두 원의 위치관계, 반지름을 각각 이거로 할 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D로 나누면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그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안쪽. 그때는 두 반지름을 더한 것이 D보다 크다. 4개의 공통 접선이 생겨요. 여기는 참조하면 돼요. 두 원의 외접원, 얘는 같다. 외접원이니까 3개의 공통 접선이 생겨요. 두 원의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날 때 D는 두 반지름을 뺀 거 보다는 크고 합한 것보다 작다. 두 원의 내접 할 때는 뺀 게 D가 되고요. 얘는 2개의 공통 접선이 있고 1개의 공통 접선이 있고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이때는 안쪽에 있으니까 뭐예요? 두 반지름을 뺀 거가 D보다 크다 이거예요. 공통 접선은 없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들을 참조하도록 해요. 우리가 아까 원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x1, y1 이렇게 놨어요. 근데 문제에서 혹시 이제 원 바깥에 있는 한 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x가 되는 건데 x, y가 되는데 이때 나오는 거는 2개가 나와요. 이렇게 요 점, 접점인데 여기에 접한다고 봐요. 그냥 여기도 x1, y1이 되고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원위의 점이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꼭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얘를 하나를 또 집어넣고 하고 그래서 식을 푸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에 꼭 나와요.